암 대사 치료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고, 지난 시간에 요걸 했어요. 요거 이렇게 영어로 된 거. 그 요거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할 건데, 지금 뭐 하는 거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 책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좀 구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구입해도 되고, 안 되신 분들은 저희 앞에서 이제 그 원무실에서 그렇게 구해드리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갖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빨리 넘어갈 거고, 지난 시간에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암 대사 치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프로토콜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 좀 해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했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하고, 이제 거의 이제 끝 마무리에 와 있어요. 끝 마무리.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목이 이거거든요. 아까 영어로 이렇게 써 있었죠. 여기. 그래서 NSAID라고 읽는다 그랬고, NSAID. 이게 우리말로 쉽게 뭐라면, 이건 좀 어려운 말이죠. 비스테로이드 혹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우리가 이제 그 진통소염제라고 알고 있는 거. 약국 가서 진통제 주세요. 뭐 이렇게. 소염제 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진통제 주세요. 그러죠. 근데 그게 다 이제 기본적으로 진통소염제, 해열 진통소염제. 이걸 영어로 NSAID. 병원에서 주로 쓰는 용어. 그리고 이제 이게 정식 명칭은 이걸 이제 풀어 쓴 거예요. Non-steroid anti-inflammatory drug라고 그래가지고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제가 이거 정의는 보고 갈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이건 뭐냐면 체내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는 약물이다. 이게 일단 정의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염증 반응이 이제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왜 염증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요거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나온대요. 그래서 통증과 발열을 일으킨답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만들어주는데 이 사이클로옥시게나아제, 다시 요거 그냥 콕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이게 나와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콕스라는 거가 효소래요, 효소. 우리가 어떤 반응에서 반응을 도와주는 거,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걸 효소라고 불러요. 그 정도로. 근데 효소, 근데 요즘 유행하죠. 효소 뭐 먹자. 그 효소가 그 효소예요. 그래서 효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반응을 계속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거, 효소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정리해보면 우리가 염증이 일어나는 게 이 물질이 발생을 해서 염증 그 반응이 일어난다. 프로스타글란딘이란 거. 그런데 저걸 만들려면 바로 이런 효소가 필요하다. 콕스라는 거, 그냥 간단히.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그럼 이 약은, NSAID란 약,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는 주로 이 효소, 사이클로옥시게나아제, 콕스, 이거를 억제한대요. 그러니까 바로 너 염증 억제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쉽게 이 반응에 의해서 어쨌든 이 효소를 억제해서, 그러면 이 효소가 억제되니까 아까 말한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게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염증 반응이 줄어든다. 이 정도는 이제 좀 그냥 알고 있는 게 편해요. 여기서 뒤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를 정리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이게 있는데, 여러분들 스테로이드 잘 알잖아요. 스테로이드 잘 알죠? 네, 피부과 같은 데 처방해주고 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 스테로이드도 강력한 항염증제예요. 그 정도만 일단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와 달리 좀 스테로이드 구조를 가지지 않고 부작용도 비교적 적고, 그래서 널리 쓰인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테로이드 먼저 처방 잘 안 해. 그러니까 저런 이제 진통소염제를 먼저 써보고, 그래서 이제 저거를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어떤 질환에 따라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그래서 이게 앞에 비스테로이드란 말이 붙은 거예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이제는 좀 이해되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통소염제, 해열 진통소염제.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 종류가 많다고 그랬어요, 이게. 근데 많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근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름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첫 번째는 뭐 피라졸 유도체라고 피링계라는 거,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 옛날에 많이 쓰이던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피링계 알러지가 있다.
라고 할 때 쓰는 게 이제 저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스피린 잘 알잖아요. 아스피린은 살리실산 유도체에 속한다네요. 일단 종류가 좀 달라요. 지금 이것도 한 가지만 쓰면 되는데 종류가 달라. 그리고 여기 이부프로펜, 록소프로펜 아시죠 이거? 뭐 브루펜 애들 막 쓰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정형외과 같은 데 가시면 관절약이라고 주는 거, 무슨 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돼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프로피온산 유도체의 종류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쓰이긴 합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주사제, 디클로페낙제 이런 거, 에토돌락 이런 것들도 또 종류가 있고, 메페남산 이것도 있고, 지금 뭐 멜록시칸, 피록시칸 이것도 다 지금 뭐 이제 정약 같은 데서 보면 쓰이고 있는 거 종류가 많아요. 근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제가 이것 때문에 얘기했어요. 이것 때문에 아까 콕스 그거 얘기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뒤에서 하고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대충 이제 이 정도 정리해 두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타이레놀. 타이레놀은 아세트 아미노펜이라는 약의 성분, 그래서 AAP로 주로 줄여서 많이 쓰는데, 얘는 지금 콕스2만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그러니까 저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항염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진통 효과, 해열 효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파 그러면 이제 저거 쓸 수 있어. 근데 그다음에 열이나 할 때 쓸 수 있는데 소염 효과는, 항염증 효과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타이레놀, 그래서 NSAID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것도 잘 우리 그 약국가서도 많이 쓰이는 거니까 한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지금 바로 그래서 오프라벨 드러그 중에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항암 작용이 있는, 항암 효과가 있는 저런 이제 다른 약물들 중에서 여기에 소염제라는 게 이게 들어가요. 지금 말한 진통 소염제 종류. 그래서 지금까지 저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항암 효과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걸 할 겁니다. 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혈당, 고혈당 문제, 그 다음에 만성염증 문제, 저산소, 저체온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가지고 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 저기 보시면 만성염증, 그러니까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게 도움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다. 그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고,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고, 자, 이제 요게 이제 그 책에 나온 거 뒤에 이제 정리한 거니까 제가 빨리 핵심되는 것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이 제목이 뭐냐면 키모세라피, 그러니까 항암, 우리가 대학병원에서 하는 그런 항암제하고 지금 말한 엔세이드하고 컴바인, 조합시킨다는 뜻이에요. 같이 이제 한번 그 조합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뭘로 시작하냐면, 자, 엔세이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엔세이드가 뭘 말하는지. 지금 말한 진통 소염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스피린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제 뭐 이부프로펜 그런 것도 있고. 자, 엔세이드는, 자, powerful anti-cancer drug다. 강력한 항암제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일단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콕스2가 있죠. 감사합니다. 네. 자꾸 아까부터 저기 계속해서 시도 좀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자, 여기 콕스2란 말 나오죠. 자, 제가 이걸 설명할게요. 잠깐. 콕스2. 아까 여기서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적 콕스2 억제제 해가지고 콕스 1, 2로 이렇게 나뉘는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요 사이클 옥시게나제 효소, 이건 알겠죠, 이제? 이 약들이 얘를 억제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그 성분을 줄여서 항염 효과를 내는데, 이걸 줄여서 콕스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이클 옥시게나제 효소를. 근데 여기에는 1이 있고 2가 있대요. 1이 있고 2가 있다. 1이 뭐냐? 위 점막보호 담당한다. 저번에 한번 했었어요, 제가. 위 점막보호를 담당한다. 근데 2는 염증의 발생을 담당한다. 콕스가 있는데 두 가지 다르네요. 1, 2가.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대표적인 이런 이제 그 엔세이드 계열, 이거는 이 둘을 모두 억제한다. 1, 2를 다 억제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아스피린이나 이런 그 수염제를 먹으면 항암 효과도 있지만 여기 위 점막 보호도 담당하는 것도 억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 안 좋다. 됐죠? 그래서 콕스 1, 2를 대는데,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해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뭐 수십 년 동안 이제 약은 좋은데 자꾸 속이 안 좋대. 그래서 사실 옛날 분들 보면은 병원에서 약 처방하면 기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안 먹는다고. 속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저것 때문에 이제 저런 약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는 양약이 안 받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좀 그러신 분인데,
어쨌든 저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해서 그러면 원투 중에서 선택적으로 원은 놔두고 투만 억제해보자.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속이 안 좋다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약이 이 약이에요. 약이 나왔어요. 세레콕시브란 이것도 많이 처방해요. 속이 안 좋다 하시면 그 대신 약이 좀 비싸. 저게. 그래서 이 콕스2 억제제라는 게 뒤에 그걸 말하는 거야. 아까 콕스2. 이제 알겠죠? 염증과 관련된 건 콕스2다. 참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콕스2가 이제 그걸 말하는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약들은 암을 이렇게 굶기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거 에팝토시스라는 거. 영어로는 에팝토시스라 발음하고, 혹은 뭐 아포토시스 이렇게 발음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계속 나왔어요. 이게 뭐죠? 아시는 분? 저거 나중에 제가 또 따로 해야 되는데. 세포 자살. 계속 얘기했어요. 세포 자살. 저거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면 책 중에서 그냥 저 용어 한글로 그대로 쓰는 데가 있어. 아포토시스 이렇게. 약간 발음을 약간 그게 일본식인가? 일본 애들 왜 말이 좀 이상하게 발음 말해가지고 그게 그대로 들어와서 아포토시스 이렇게. 근데 영어로 발음은 에팝토시스 다 P를 다 발음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자 다시 한번 세포 자살. 세포가 자살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에팝토시스를 유도한다, 일으킨다 그런 얘기예요. 세포 자살.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있는 세포는 세포 자살을 일으키도록 우리 몸에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 암세포가 안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아서 문제가 되는 게 그런 암세포라고 일단 쉽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암세포는 저 에팝토시스라고 하는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 세포 자살 저거 안 해요. 그러니까 자살 이거 나쁜 건데 이렇게만 그냥 우리한테 나쁘겠지만 세포한테는 사실 세포 자살이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가 우리가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해가지고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살아가기 위해서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세포 자살이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우리 몸에서 중요합니다. 세포 자살, 에팝토시스라는 거. 요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논 아스피린 엔세이드라고 또 돼 있어요. 아까 아스피린도 분명 엔세이드에 들어갔죠. 근데 아스피린이 아닌 엔세이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스피린도 엔세이드지만 아까 종류가 여러 개 있었죠. 그 중에서 아스피린 따로 분류됐죠.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어쨌든 아스피린하고는 다른 건 다르다. 그러니까 아스피린하고 여러분들이 약국 가가지고 펜잘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거 특정한 약물 뭐 또 얘기했으니까 그렇지만 펜잘 뭐 이런 거 그런 거하고는 아스피린 다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아스피린이 아닌 엔세이드 이거는 자 여기 보시면 S phase of cell division 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포는 주기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게 지금 보면 분열기라고 돼 있고 G1, S, G2 거쳐서 항상 이렇게 순환 주기를 이렇게 돈다고 돼 있고 자 G1기는 DNA 합성기 합성 준비기가 돼 있고 S기에서 DNA를 합성해요. DNA가 뭐죠? 그 유전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전 물질을 이렇게 그 이제 합성을 해서 그게 이제 밑에 우리 자손들, 딸 여기 해당하는 계속 이루어져야 그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유전 물질을 갖고 있다. 유전 물질을 생각하면 돼요. DNA. 그래서 어쨌든 G2는 이제 분열 이번에 아까 합성 준비기 이거는 분열 준비기. 이 분열을 해요. 분열을 하면서 이제 원래 세포가 있던 거에서 세포 분열하면 딸 세포라고 해가지고 갈라지면서 세포는 무한히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생길 때 엄마 아빠는 정자, 엄마는 난자. 그래서 만나서 계속 세포 분열한 거잖아요. 하나가. 그래서 지금 우리 세포가 한 몇 개다? 거의 한 60조. 처음에 그래서 분열. 이게 그 과정이에요. 분열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아까 뭐랬어요? 요 S 페이지를 막는다 그랬죠? 어? S 페이지 요거 어? 여기 이거 S 페이지 어? 그래서 요 NSAID는 요 S 페이지를 거기를 방해를 해서 그 암세포를 쉽게 말해서 암세포를 저기서 이제 방해해가지고 암세포가 분열되고 하는 거 막는 거죠. 죽이고 하는 거. 그렇게 한다는 게 저기 이해하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 제가 메벤다졸이란 지지난 시간에 기생충약을 한 적이 있는데 메벤다졸은 기억하세요? 어디를 한대요? 메벤다졸 그 기생충약은 여기를 한대요. M기. 그러니까 이 항암 그 약에 따라 약간 다르네 보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걔가 항암 작용이 있는 거예요. 암세포에 만약에 여기를 분열을 딱 못하게 해, 걔가. 어? 그런 식으로. 그래서 메벤다졸이라는 그게 항암제로 요즘 쓰이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the phase of cell division, 아까 말한 S 페이지를 설명하는 건데, S 페이지는, 자, 여기 보면 new DNA. 이제 알겠죠? DNA 합성하는 이제 그 기관, 어? 그거고. 근데, 키모세라피, 이거 키모세라피는 항암이라 했어요. 항암제는 리셉티브, 여기 반응이 있다는 거고. 요거 보면, 라디오 세라피가 뭐죠? 라디오 세라피? 방사선 치료 말이에요. 방사선 치료. 방사선 치료에는 resistant, 이게 저항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요 S 페이지에 들어가면 항암제가 반응하는 거야. 항암제가 이때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 세포 주기 단계에서 S 페이지인데 이 상태에서 방사선을 쏘였어요. 치료한다고. 그럼 얘는 반응해요? 안 해요? 그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한다고 무조건 세포가 다 죽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필이면 그때 그 세포가 요런 단계 중에서 S 페이지에 딱 와 있다. 그럼 방사를 쐬도 방사가 안 듣는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세포 수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원리적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자, 그럼 상식적으로 봐봐. 그 방사를 할 때 그럼 하필이면 이 세포가 S였어요. 그럼 방사는 안 듣죠. 그러면 지금처럼 요 NSAID라는 거를 얘는 S 페이지에 들으니까 그럼 얘를 이제 같이 병합을 해. 같이 써. 그러면은 방사선 치료에 저항하는 세포도 죽일 수가 있네. 상식적으로.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말이 좀 어렵나? 다시 한번. 얘가 지금 세포 단계가 요 S 페이지야. 근데 방사선을 쬐니까 얘는 안 죽어. 이때는 저항을 일으켜가지고. 근데 마침 NSAID라는 약물을 쓰면 요 S 페이지에 듣는데요. 그게 항암적인 죽인대요.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하면서 동시에 NSAID라는 걸 같이 써버리면 S 페이지가 아닌 것들은 방사선이 죽이고 S 페이지에 와 있는 세포는 방사가 못 죽이는 대신에 NSAID가 대신 죽일 수 있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병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롱텀, 숏텀. 대충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장기간 쓸 때랑 짧게 쓸 때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자, 이것도 지금 보면 다 이 논문에 지금 실린 내용들인데, 보면은 이제 이거 오토라링골라지는 뭐냐면 이게 우리로 알고 있는 이비인후과에 이분이 그 MD고 PhD고 이런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거네. 그 프로페서니까 대학병원의 교수네, 그죠? 이비인후과 이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뭐 MD야 뭐 의사를 말하고 PhD는 이제 저거 무슨 박사 얘기할 때 그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뭐 공부 많이 하신 분이네. 그래서 이분이 연구했더니 이렇게 롱텀, 숏텀 해가지고 뭔가 그럼 부작용이 없어? 그렇게 쓰는데, 이제 그 연구를 해봤더니, 한 1년 이상? 뭐 어디 원이야? 1년 이상 만약에 쓰게 되면, 하트 앤 키드니 프로블럼, 심장하고 콩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 대신 이제 숏텀을 쓰면, 짧게 쓰는 거,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좀 짧게, 그러니까 1년 이상 쓰는 건 좀 그렇고, 좀 짧게 쓰는 방법을 좀 사용해보자.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리스크와 베네핏이라는 말이 나와요. 항상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위험도가 따르고 베네핏, 이익이 있어. 그래서 저걸 따졌을 때 어떤 약물이 항상 환자분들 그렇잖아요. 이 약 부작용 없어요? 걱정되죠. 부작용 다 있죠. 그러니까 속으로 이거 왜 물어? 다 있는데. 그렇게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귀찮다는 듯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걱정되잖아요. 걱정되니까 묻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을 쓸 때는 이 베네핏하고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이익과
이런 손해 그 위험도를 따져서 위험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얻는 이익이 크다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약은. 의사들의 약 선택이 그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스타틴, 디피리다몰 나오는데 이거 혹시 아시는 분은 그냥 아신다고 넘어가면 되고 처음 들으신 분은 그냥 모르셔도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대사약물 오프라벨 드러그 중에 들어가는 약물이에요. 스타틴. 콜레스테롤 약물이죠. 콜레스테롤 약물. 거기 대사약물 그 프로토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디피리다몰이라는 약물. 근데 이거 같이 썼더니 이런 카디오 이펙트,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제 심장 이런 좀 문제를 약간 좀 줄여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네 보니까. 그리고 IBC, 인트라비너스 바이타민 C, 고농도 비타민 요법. 그리고 베르베린, 이거 지금 하시는 분들 다 잘 알 거예요. 고농도 비타민 요법, 베르베린, 그 다음에 메벤다졸, 아까 말했던 기생충약, 그 다음에 요거 논 아스피린 엔세이드. 그러니까 엔세이드 중에서 아스피린 빼고 엔세이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부프로펜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들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이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케모세라피 지금 항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이 too much에 대해서 이거 far too much에 대해서 이 도스란 말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항암제가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너무 많이 써서 문제다. 너무 많이 쓰게 돼서 too much. 그래서 오히려 항암을 전혀 안 하는 것보다 항암을 그렇게 빨리 항암을 했을 때 사람들이 더 빨리 죽는다. 실제 그래요. 실제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 이 용량을 이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병합해서 쓸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하면 항암제 용량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우 도스 계속 로우 도스. 자기도 그래서 경험상 베르베린이라는 걸 써가지고 여기 마이 마커. 이거 마커는 우리가 그 암 표지자 검사를 말해요. 종양 표지자 검사 그 마커. 그거를 좀 잠깐 떨어뜨렸다. 이제 그런 얘기고 오히려 이제 항암을 이거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그래서 논문도 많이 나와요. 항암에 대해서 용량에 대해서 그냥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용량하고 이렇게 조금 용량을 줄여서 자주 하는 그런 항암 그 치료법. 그래서 이렇게 로우 도수로 하게 되면 오히려 면역을 좀 이렇게 좀 더 스티뮬레이트 해주는 면역을 좀 더 이렇게 좀 높이는 오히려 면역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항암제 쓰면 면역 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얘는 오히려 면역을 좀 올려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굳이 여기 밑에 보면 온콜로지스트는 이제 여러분들 대학병원에서 이제 항암 처방하는 의사들을 말해요. 그 종양 내과 그 의사들이 이런 로우 도수로 만약에 처방한다 하면 그것까지 괜히 거부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근데 오히려 여기 디나 여기 부정하는 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자연 치료하는 사람들. 항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동의 안 할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좀 그런 견해를 밝혀주고 있고 자, 이제 요거는 하나의 좀 철학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 쭉 나오는 게 여기 보면 워 또는 배틀 이런 얘기 나오죠. 대충 단어 알겠죠? 워가 전쟁이고 배틀도 전투 이제 이런 건데 최근에 이렇게 책 나오는 것 중에서 암과 친구 되기 암과 뭐 평화를 이루고 그게 making peace 그리고 아니면 러닝 암으로부터 배우기 이런 책들 많이 나오는 거 아세요? 네? 혹시 그런 책들 보신 적 있으세요? 암과 동행하라 뭐 암과 친구가 되라 그런 책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많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말이 맞다 틀리다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 한번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이렇게 생각해.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히나 이제 이런 심리학 이런 암 책에서도 이렇게 그런 전쟁이나 전투 같은 이런 아주 호전적인 용어를 쓰지 마라. 이제 이게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요즘 그런 추세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들 항암 처음에 시작하신다는 분들 처음에 오셔가지고 걱정 많이 해요.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막 약간 어떤 분들은 심하게 공포심도 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이거 정말 끔찍한 그런 항암 치료 어떻게 할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서 이런 전쟁을
긴 전투, 전쟁. 특히나 이제 나중에 재발되거나 전이 되거나 하는 분들은 끝이 없는 항암 치료에 이제 질려서 처음부터 여기 보면은 이제 화이트 플래그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항복하는 걸 이제 백기 흔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그냥 백기를 흔들면서 완전히 그냥 손 들고 항복하듯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내용이 이 메이킹 피스나 메이크 피스나 이런 것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Did I ever make peace with my cancer? 해가지고 이 사람도 굉장히 처음부터 나중에 그 말기암 환자였거든요. 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 암과 make peace, 평화를 이룬 적이 있었던가? 반문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lesson, 어떤 내가 교훈을 받은 적이, 어떤 배움을 얻은 적이 있었나? 아니면 gift, 이걸 나에게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이거 암이 선물이라고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막 좀 승화시켜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한 적이 있었나? 근데 not, 요것만 봐도 아니겠죠. 근데 나는 그런 적이 없대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고, 오히려 그냥 같이 사는 법은 배웠다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그냥 살아가는 법은 배웠다고.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making friends with it, being thankful for it. 그러니까 뭐 친구가 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아니래. 자기는 암하고 친구하고 싶지 않대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쉽게 얘기하면 cancer was always the enemy. 암은 항상 자기에겐 적이었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셀룰라 레벨, 우리가 계속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세포 수준에서, 아까 제가 그 세포 주기 보여줬잖아요. 세포 주기 보여주기. 이 셀룰라 레벨에서 봤을 때, 그렇게 너무 감성적으로 뭐 친구니 자꾸 뭐 맥 피스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야, 말 그대로 이 세포 수준에서 보면 이거는 전쟁이야.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냐? 이 터프워라는 게 찾아보면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땅 따먹기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영역 싸움 같은 거. 이건 영역 싸움인데, 어떤 영역 싸움이냐? 땅을 따먹는 게 아니라 뉴트리언트, 영양소를 누가 더 먼저 차지하느냐에 대한 싸움이다. 맞죠? 그래서 대사치료 개념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영양소를 섭취하면 암이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포 수준에서 세포 수준을 봤을 때는 이거는 그런 감상적인 무슨 뭐 친구가 무슨 그거 자꾸 영양소를 뺏어가. 그리고 나를 뺏어가는 그거를, 자꾸 자꾸 뺏어가는 애하고 친구하면 어떻게 돼? 그렇게 쟤 그래 너무 과하니까 나는 그래 쟤랑 친구할래. 그렇게 해서 살려두면 되는데 얘는 자꾸 나 죽이잖아. 놔두면. 무슨 친구가 그래? 기생충이야, 저게. 패러사이트, 기생충이. 암은 마치 기생충처럼 행동한대. Taking up your body supply. 무슨 말이에요? 기생충이라는 게 원래 지 스스로 먹는 게 아니라 옆에 딱, 우리 영화도 나왔지,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 딱 숙주란 거 우리 딱 들어와서 지 스스로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먹을 생각 안 하고 이게 딱 우리가 먹으면 그냥 치사하게 와가지고 그거 뺏어먹는 게 그게 기생충이잖아. 여러분 주위에도 기생충 같은 인간들 많죠? 많아요. 내 주위에도 있나?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암이 패러사이트처럼 기생충처럼 행동한다. 공감돼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taking your body supplies 그리고 your immunity and gradually growing until it encroaches on your life system. 아예 그냥 나중에 그러니까 막 계속해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한 기생충처럼 바닥 끝내면 그냥 뭐 별 문제 안 되지. 근데 얘는 갉아먹고 결국에는 아예 다 그냥 자기의 숙주까지 다 파괴해버리잖아. 제일 바보 같은 애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숙주는 살려놔야 자기가 평생 할 수 있잖아, 사실은. 여기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제 좀 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좀 치료하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세요. 여기서 요즘 기생충 얘기가 이제 마지막 다 끝난 건데, 감사합니다. 또 이제 끝날 시간 다 됐어요. 이제 자, 여기 보면은 소염제도 있고 여기 뭐 있어요? 한 기생충제 있죠.
얘도 항암적인 효과 있는 오프라벨을 쓰여요. 항생제도 쓰이고, 항말라리아제도 쓰이고. 약간 여담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연구 시작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암세포가 지금 말한 대로, 얘 좀 기생충 닮았어? 이런 생각에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처음에 가설이란 거 세요. 가설. 무턱대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 여기 좀 순서이 있을 거야. 어떤 가설을 세우는 거야. 내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설을 딱 세워놓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대박. 아니면 쓰레기통 들어가야지. 그래서 저게 처음에 시작됐던 얘기가 있어요. 한 기생충제,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펜벤다졸, 알벤다졸, 메벤다졸 쭉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벌써 10몇 년 전에 논문이 나왔어요. 그 논문들이 처음에 시작된 그 계기가 됐던 여담이 그런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그 사람 안 만나봐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처음 쓴 사람을.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기생충 얘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것과 좀 약간 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거의 이제 끝났어요. 저희가 이 대사치료에 대한 이 얘기가 끝났고, 지금까지 해서 많이 해서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쭉 이제 암 대사 치료에 사용되는 오프라벨 드러그. 이제 여러분들 오프라벨 드러그 자꾸 이제 그 개념을 자꾸 익혀야 돼. 그래서 이런 오프라벨 드러그에 속하는 약들. 아까 여기 베르베린도 있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독시사이클린 항생제 있고, 여기 보면 아토바스타틴이라고 고지혈증약, 메트포르민 당뇨약, 그 다음에 여기 메벤다졸 기생충약. 외에도 디피리다몰이라는 이거는 이제 혈전을 막아주는 약, 하이드로클로리킨 이게 항말라리아 약. 이거 말고도 거의 한 토탈하면 20가지가 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쓰이는 약물들입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날트렉손이라는 것도 저것도 이제 쓰이는 약물들인데, 저런 것들 어쨌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암 대사치료 프로토콜 쓰이는 약물들 지금까지 다 했고, 이제 아마 뒤에 좀 이제 서머리 부분이 남았을 거예요. 하나 더 남은 거다. 좀 더 이제 암을 죽이는 방법. 그래서 오늘 저기 한 게 지금 말한 엔세이드, 엔세이드라고 한 게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 항암 효과가 있다. 항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이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래서 이 아스피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기사에 나오잖아요. 무슨 했더니 항암작용 있더라. 많이 나와요. 요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에토돌락 그 얘기 나왔었고, 그래서 이게 소염제 했고, 그래서 오늘 그냥 핵심은 어쨌든 그래서 이런 엔세이드라는 거, 진통 소염제 종류가 이런 파워풀한 그런 안티캔서 드러그를 쓸 수 있다. 그래서 항암제랑 같이 로우도스를 해가지고 같이 병합해가지고 쓰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한 것들이 이런 걸 쭉 했어요. 쭉 했고, 이제 몇 개 더 이제 이런 약물에 대해서 더 이제 같이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이 책을 좀 마무리, 한 몇 번만 더 하면 이제 마무리 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